안녕하십니까. 핀테크와 행동제목 김영환 교수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주 두 번째 시간으로요.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고 하는 것이 주류 경제학 쪽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한 5가지 측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주류 경제학에서 시장이 효율적인지 아닌지가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5가지가 될 건데요. 소셜 플래닝, 그 다음에는 who wins and loses in investment. 그나저나 간에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영어를 이미 잘 하고 계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 같은 곳에서는 또 하버드 케이스도 여러분들 영어로 다 공부하신다는 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슴없이 영어를 여기다가 써버리겠습니다. 복습하시는 차원에서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고요. 세 번째로는 risk sharing among investors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incentive giving in corporate governance 그랬고요. 5번째는 resource allocation among divisions within a company 그랬습니다. 하나하나 밟아 나갈 거니까요. 한번 보시죠. 소셜 플래닝부터 나가는데요. 뭐냐면은 이건 아담 스미스 국부론 그때부터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는 마르크스의 그 자본론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요. 걔네들의 생각은 뭡니까? 공산주의는 자원 같은 거, 자원 배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중앙에서 계획 경제로 해가지고 나눠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중앙의 엘리트들 몇 명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걸 알아서 철인 정치를 하듯이 알아서 나눠줄 테니까 배급 받아 먹어라 하는 시스템이 공산주의였죠. 그러나 70년 동안 실험해 본 결과 패망했죠. 그러고 북한이 지금 자력갱생을 도모하면서 열심히 저러고 앉았는데 안습이죠. 네, 하여튼간에 그거에 반대해서 이 아담 스미스를 비롯한 이 고전파 경제학은 뭡니까? 자원 배분이란 거는 사람이 뭐 어떤 엘리트가 나서서 아무런 욕심 없이 철인 정치하는 것처럼 하는 거 됐고 불가능하고 지 욕심이 다 있기 때문에 그죠? 사리사욕 추구 그죠? 누구나 이기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모두가 다 이기적인 거를 추구하도록 냅두자. 시장이라는 환경 하에서. 그리고 최소한의 야경국가, 경찰처럼 범법은 하지 말게. 그죠? 법은 지키도록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는 자유스럽게 사고팔고 하는 시장 시스템을 유지하고 나면은 거기서 각자 다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면서 거래를 하다 보면은 시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invisible hand가 알아서 가격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죠? invisible hand라는 게 가격 메커니즘 이걸 통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자원 배분이 일어나도록 해주실 것이다. 이겁니다. 그죠? 경제원론 여기서 복습합니다.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러고요. 첫 번째로 그래서 그 소셜 플래너 얘기인데요. 경제 사회적인 계획에 있어서 가격이 옳다면, 그죠? 효율적이라 그러면 시장이, 그죠? 가격은 경제 전체의 성장과 할인율과 변동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준다. 인포메이션이 다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저 가격 움직이는 거 보고서 그 정보를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면 지금 과열돼 있는 상황이군, 혹은 경제 성장이 잘 되겠군, 뭐 가격이 떨어지면은 아이고 이거 뭐 뭔가 문제가 있군, 그 경제가 몸살 걸렸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가격이 옳지 않다면은 기업과 소비자들의 경제 생활에 생활 활동을 방해하는 요소를 전락하게 된다 하는 거. 그런 측면에서 시장이 효율적이냐 아니냐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시면은 GDP, 미국의 GDP 그로스, 경제 성장률과, 죄송합니다. 다우존스 주가 지수, 여러분들 익숙하시죠? 이제 미국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 주가 지수가 움직이는 걸 보면서 그게 주식 시장, 주가 지수는 체온계라 그러죠. 경제 전체의 체온계라 그럽니다. 이게 과열돼 가는지 아닌지, 그죠? 너무 냉각되는 건 아닌지, 그걸 주가 지수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다 하는 건데요. 이거는 무슨 전제하에 그걸 판단할 수 있다? 다 이게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하는 전제하에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이게 왜 문제인가? 그죠? 이게 왜 문제인가
하는 게 되는데, 두 번째 보면은요, 투자에 있어서 누가 이기고 질까 하는 거에 또 문제가 두 번째가 됩니다. 만약에 가격이 옳다면, 경제적 펀드멘탈을 정확히 반영한다면은 평균적인 투자자들은 실수를 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충분히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쥐고 있는 이상 큰 실수를 하지 않는다. 지난번에 여러분들 지난 학기에 그죠? 포트폴리오 이론 내지는 재무관리 시간에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셨을 겁니다. 분산 투자해라.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몰빵 투자, 집중 투자 하지 마세요. 금지. 그죠? 왜? 바로 이것 때문에. 웬만해서 분산 투자를 하면 크게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죠? 리스크가 높은 만큼 기대 수익률도 높게 되고 효율적 자본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거고요. 하지만 만약 가격이 옳지 않다 그러면, 펀더멘탈을 충분히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리버리한 개미들이 피를 본다, 손해를 본다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비합리적인 가격이 경제 전체에 있어서 부의 분배를 비효율적으로 틀어버릴 것이다, 왜곡하게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요, 투자자들 간의 위험 분배에 있어서 가격이 옳다 그러면은 투자자들 간의 위험 부담을 효율적이게 도와줍니다. 위험 부담, 리스크 쉐어링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도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이제 나왔었죠. CAPM으로 가는데요. CAPM에서 자본시장선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본시장선. 그때 보시면은 여기 그림 보이시나요? 네. 자본시장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시장 가장 에피션트 포트폴리오, 그죠? 가장 모든 주식들이나 모든 자산들 다 갖고 있는 포함한 주식이 펀드가 여기 있다고 치고, 그러고 나면 이게 가장 효율적으로 모든 위험을 분산한 그런 포트폴리오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리스키 포트폴리오, 에피션트 포트폴리오가 있는가 하면은 그와 반대되는 그 상대전 지점은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리스크, 무위험 자산, 국고채, 그죠? 국고채가 있는 위험도죠. 위험도 리스크, 포트폴리오의 위험. 그 다음에 여기는 기대 수익률. 이렇게 되는데, 위험이 0인, 제로인 국고채, 요거에 쫙 이렇게 탄젠트한, 이게 뭐라 그럽니까? 접선이 되는, 그죠? 포트폴리오 구축해서 요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리스크 프레퍼런스, 여러분들의 위험 선호에 따라서 다 요걸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펀드로, 투 펀드 시어렘이라고 그러는데요. 국고채나 아니면 시장 포트폴리오 두 개의 배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나는 안전빵을 추구해요. 그러면 좀 더 국고채를 많이 투자하시고 시장 포트폴리오는 좀 덜 갖고 계세요. 이런 거고, 나는 위험 추구형이에요. 그러면 점점점 이쪽으로 가서 이쪽에 있든가 아니면은, 그죠? 시장 포트폴리오를 80% 갖고 있고 그 국고채는 20% 정도만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구축하세요. 아니면 100% 시장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든가, 아니면은 빚져가지고 비투를 하세요. 엄청나게 리스크 시킹 하는 분들 있죠. 나는 위험한 삶은 좋아해, 뭐 이러신 분들, 리스크 쉐어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호에 따라서, 그죠? 나는 여기 가서 있을래, 나는 저기 가서 있을래, 쉐어링이 된다는 겁니다. 자, CAPM 등 모든 거창한 이론들의 기본 가정이 되는 겁니다. 가격이 이렇게 효율적이라 그러면은, 그죠? 근데 가격이 옳지 않다 그러면은요, 위험을 정량화해서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짠다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어진다 하는 거고요. 저걸 얼만큼 믿을 수 있겠냐? 지금 버블 상황인데 이런 의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가정이 효율적 시장 가설인데 그것이 흔들려 버리는 거죠. 만약 투자자들이 비합리적이거나 어리버리하다가 그러면 분산 투자를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된다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시장이 효율적인지 아닌지가 경제 이론에서 왜 중요한가? 네 번째 분야는 기업 지배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전한 기업 지배 구조 많이 들으시죠? ESG, 그리고 가버넌스 얘기 많이 들으시는데요. 가버넌스가 뭐길래? 오해하지 마세요. 가버넌스 그러면 무슨 정치적인 장악력 이런 걸로 잘못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재용 회장님이 무슨 그 삼성 자기네 회사를 완전히 장악해서, 그죠? 자기 맘대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면 그게 강력한 지배구조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거 오해다. 예, 그거 아닙니다. 예. 지배구조의 문제는요, 언제 발생하기 시작하느냐 하면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델리게이션이라 그러죠. 이거 권한을 이양하는 건데요. 누가 누구한테 이양합니까? 주주들이 예를 들어서 삼성의 주주가 지금 몇 명입니까? 뭐 몇 천만 명 되겠죠. 지금 국민주인데 그 사람들이 경영에 다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없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 산으로 간다. 2천만 명이면 아주 우주 끝까지 가겠죠. 그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소유는 주주들이 하되 수천만 명이, 그죠? 경영권 이거는 컨트롤 라이트라고 그러는데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은 CEO한테 맡기는 겁니다. 권오현 사장님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초격차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면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 그죠? 배가 산으로 안 가는 대신에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면 이 사공이 딴짓을 할까봐. 죄송합니다. 무슨 뭐 멀쩡하게 열심히 일하시는 그런 경영자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또 있거든요. 뻘짓을 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누군가는 뻘짓을 하고야 말리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은 차원이 다를 정도로 뻘짓을 하고요. 중국도 차원이 다를 정도로 뻘짓을 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 스토리 얘기하자 그러면. 근데 좌우지간에 뻘짓을 할까봐 내 돈 갖고, 그게 문제입니다. 내가 내 사업 구멍가게를 내놓고 슈퍼마켓 내놓고서 내 사업하는 데는 내가 뻘짓하면은 내가 망해요. 그죠? 주인이 제대로 못하면 주인이 망한다. 그래서 지배구조 문제가 별로 문제될 게 없어요. 지가 못해서 지가 망하는 건데 어떡합니까? 근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면은 이런 대리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대리인이 뻘짓할까봐. 그래가지고 문제가 뭐냐면은 경영자가 바라는 바는 자기의 행복 추구죠. 그죠? 유틸리티 맥시마이제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게 이 사람의 목표입니다.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당신은 행복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겁니다. 거의. 주주가 바라는 바는 뭡니까? 나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 주가가 올라가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나 삼성 주주야. 그럼 삼성 주가 올려달라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둘이 바라는 바가 다를까봐 문제인 거죠? 같으면 괜찮은데. 그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는가 하는 겁니다. 지배구조, 건전한 지배구조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사실은 주주가 CEO한테 내 돈 내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아니, 주주가 주인인데, 그죠? 이 마름이 뻘짓을 해? 쫓아내야죠. 그죠? 얼만큼 그거 할 수 있냐고. 제대로 안 한다. 막 연봉 삭감. 반면에 열심히 일한다. 보너스 더 줘.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얼만큼 자기 퍼포먼스 내지는 실적에 더 민감하게 왔다 갔다 하게 하느냐. 이런 게 가버넌스의 이슈다 하는 겁니다. 그죠? 스트롱 가버넌스의 얘기다 하는 건데요. 그렇죠. My precious 그랬는데 내 소중한 돈. 그죠? How to get my money back 그랬는데 내 돈 내놔. 할 수 있는 정도. 이거 하버드의 슐라이퍼 교수님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소를 할까?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경제적 인센티브. 여러분들이 경제학자분들, 경제학 교수님들한테 임프레션을 빡 좋게 박아주고 싶잖아요. 그러시면은 골프 치시면서 인센티브가 말이지 딱 이러면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분은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이군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자, 근데 인센티브, 그죠? 내가 여러분한테 팁을 드렸습니다. 자, 인센티브를 어떻게 줍니까? 보통은 스탁 옵션 아니면은 우리 사주 내지는 주식을 주죠. 주주 지분을 줍니다. 왜? 같은 배를 타자고. 너도 경영자, 너도 전문 경영인, 너도 한 배를 탄 우리 식구다. 너도 나처럼 주주처럼 주주가 돼서 열심히 일해라. 해서 주는 거예요. 전문 경영인이 열심히 일을 안 한다? 헛소리입니다. 대부분 헛소리예요. 사실은 진짜 열심히 일해요. 그 사람들이 인센티브를 주는 이상은, 그죠?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주고 잘 됐을 때 완전 페이를 잘 주는 거. 권오현 회장님 옛날에 몇백억씩 연봉을 받았잖아요. 잘하는 만큼 줬으니까. 그러니까 삼성이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삼성과 LG가 왜 달라졌냐? 인센티브 잘 줬기 때문에.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왜?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주거든. 못하면 확실하게 잘라버리고 잘하면 확실하게 잘 줍니다. 칼 같아요. 냉혹할 정도로. 그러면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란 건 인센티브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게 경제학적인 이론입니다. 그죠? 로빈슨 크루소의 그 무슨 프라이데이를 어떻게 일하게 만들까? 이것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 EMH가 들어섭니다. 왜? EMH가 왜 중요하냐? 경영자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가 스마트하게, 그녀가 똑똑하게 의사결정을 잘하더라 하는 그 정보가 가격에 제대로 반영이 돼야지 인센티브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가격이 제대로 떠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열심히 일하건 안 하건 그냥 맨날 떠 있어요. 주가가 안 움직여. 아니면 내가 열심히 일하건 안 하건 맨날 크래시로 바닥에 쳐져 있어요. 인센티브 효과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버블에 막 휩싸여 있는 이런 주식들 있잖아요. 그런 거 백날 그 오너십으로 줘봤자, 스탁 오너십으로 줘봤자 열심히 일 안 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인센티브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주식시장이 효율적이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시험 문제도 나옵니다. 5번째는요. 기업들 간의 자원 배분에 있어서 가격이 옳다 그러면은, 시장이 효율적이라 그러면은 자원 배분도 효율적으로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가 문제가 되냐면요. 여러분들 현대차를 볼게요. 현대차를 보시면 토빈스큐라는 거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현대차, 우리 의선이 형 봐야 되겠죠. 네. 이 현대차의 디비전 내지는 부서가 한 몇 개가 있습니다. 제일 큰 게 가솔린차 디비전이겠죠. 그죠? 가솔린차 부가 있을 거고, 부서가 있을 거고, 전기차 부서가 있을 거고, 수소차 부서가 있을 거고, 다른 신용카드 뭐 이런 거 하는 그런 다른 부서가 또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연말이 되면은 예산을 짜가지고 예산 배정을 해야 돼요. 그죠? 지금 9월, 10월 이때 되면은. 매년 그거 갖고서 부서장들이 모여서 대가리 박치기 하고 싸우겠죠. 왜? 자기 식구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돈 더 달라고요, 회장님. 막 이러면서 막 서로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면 의사님 형이 딱 보고 뭐라 그러겠어. 고민되네. 누구한테 이거 돈을 더 줘야 되지? 어떡합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친소 관계로, 너는 뭐 했으니까, 아니죠. 그렇게 안 주세요, 이분도. 그죠? 합리적으로 생각하실 거 아니야. 어떤 분인데, 이분들이. 그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부서 쪽에 돈을 몰아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현대차가 전반적으로 잘 나가겠죠. 그럼 시장에서 잘 나가는 정도는 뭘로 측정할 건데? 토빈스큐란 걸로 하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투자해보신 분들은 PBR 기억나시죠? PBR.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뭡니까? PBR. 시가총액 나누기. 그죠? 시가총액 나누기 자본의 장부가액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장부가액을 1달러 박은 거, 그죠? 과거에 주주들이 1달러 투자한다고 박은 돈 대비 지금 시장에서 얼만큼 쳐주느냐. 1달러 박았으면은 적어도 1달러보다는 많이 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PBR이 1보다는 높았으면 좋겠죠. 그죠?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단적으로 폭스바겐이라든가 현대차 같은 경우에 PBR이 0점 몇 정도 나옵니다. 0.8 뭐 이런 식으로. 왜? 장래성이 없는 내연기관을 자꾸 쓰고 있으니까. 반면에 테슬라 같은 거는 PBR이 뭐 한 5, 6 막 이렇게 1보다 훨씬 높게 올라가요. 그죠? 왜? 전기차의 미래를 시장에서 밝게 쳐주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 의선이 형이 이제 어느 부분에다가 돈을 몰아줄까 하는 의사결정 하는데도 이 시장의 시가총액 가지고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토빈스큐도 같은, PBR과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이거는 주주 지분에서의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전체 자산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자산의 시가를 장부가액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얼만큼 박았는가 하는 건데 결국 같은 아이디어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Q가 높은 거 순서대로 박아줘야 될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어느 시장의 시가총액이 제대로 시장의 투자자들이 얼만큼 이쪽에 대해서 열광하고 좋아하는지를 효율적으로 반영해주지 못한다면, 그죠? 시장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면은 이 토빈스큐 혹은 PBR 뭐 이런 것들이 왜곡이 됩니다. 그러면은 부문 간의 자원 배분이 왜곡되겠죠. 잘못 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소차 같은 거, 니콜라가 막 떴을 때, 그러면은 니콜라 사기거든요, 사실. 주가가 막 떴을 때 그걸 벤치마크해서 수소차 쪽에 Q가 높구나. 그러니까 너도 나도 수소차에 막 갖다가 돈을 박아요. 그러면은 다 같이 쪽박 나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완전 수소차에서 빼란 얘기도 아닙니다. 잘 보시란 얘기예요. 좌우지간에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5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신고 주류 경제학에 있어서 근간을 이루는 개념이다 하는 것을 지금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효율적 시장의 이론적 기반, 특히 증권의 수요 곡선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걸 이루는 시나리오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